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더 해빙이고요. 올해 최고의 책 중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좀 충격적으로 읽었는데 기존의 부에 관한 책들과는 좀 다르게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듯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자는 이서윤, 홍주연 공동 저자이고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저자 이서윤은 어렸을 때부터 명리학, 점성학, 문명학 등을 일찍이 익히며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도 불리며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부자들의 귀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구루라고도 불렸다고 하죠. 구루는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저자 홍주연은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하면서 이서윤을 만났으며 10년 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서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습니다. 자, 더 해빙 시작합니다. 이서윤, 그녀는 7살 때부터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되고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대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며 통찰력의 폭을 넓혀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상위 0.01%의 부자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홍주연은 온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1950년대 가족은 매일 배를 곪으며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린 형제는 개미처럼 바지런히 돌아다녔다. 자기 몸보다 더 큰 아이스크림 박스를 짊어지고 다니는 아버지는 그 아이스크림이 팔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날이면 눈물부터 나왔다고 한다.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저자 홍주연은 돈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그때부터 느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가난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기물 내릴 때 사용하는 등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고 없이 말기 췌장암이 아버지에게 찾아왔고 그때마저도 6인실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돈 걱정을 하셨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병원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황급히 달려간 나를 보고 아버지는 손부터 잡으셨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희 삶을 누리렴. 이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자 홍서연은 생각을 했죠.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 라고 말이죠. 1화 불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 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한 그 자체였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에서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을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그 이후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좋은 기사거리라고 생각하고 백방의 수소문 끝에 그녀를 만났고, 인터뷰가 끝나고 헤어지기 직전에 그녀가 나의 손을 잡으며, 아직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홍 기자님은 지금 세장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 안에 그 세장을 탈출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10년은 나는 구루의 근황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맹렬히 검색하고 주변을 탐문했다. 그녀는 최근에 자취를 감추었단다. 가장 최근에 실린 인터뷰에서 서윤은 미소를 반짝이며 수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비밀을 분석해보니 답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라며 말하고 있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았고 간신히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더 떨리는 나날이었다. 일주일쯤 지난 뒤 휴대전화에 새 메일 표시가 떠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이 보낸 답장이었다.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랍니다. 밀라노에 있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해빙이죠. 해빙은 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등등.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만요. 생각해 볼게요.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졌다. 학자들은 성장기가 지나면 신경세포와 시냅스 사이에 노인 연결이 고착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데는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준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이다. 길에 비유하자면 뉴런이 도로, 시냅스가 교차로인 셈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돈이란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 크리스마스 전구에 불이 하나씩 켜지듯 뉴런이 시냅스를 거쳐 그 정보를 불안에 전달하게 된다. 이것은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최신 뇌 연구까지 참고하자 놀라운 결론이 나왔다. 해빙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순간 그 순간에 불안 대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 개를 감사하고 그것을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소비, 즉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것은 해빙이 아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2장,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주는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그것이지요.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가난한 덕택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고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르다. 그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며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고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산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다.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는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다. 3장, 감정에 답이 있다. 밤늦게 돌아온 어느 날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탁자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발신처는 국세청. 상당히 큰 숫자가 찍혀 있었고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평소에 나라면 당장 계산기부터 꺼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려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해빙하면 돼. 해빙.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미소 짓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러자 서연이 너무 만나고 싶어졌고 운이 좋게도 금세 기회가 찾아왔다. 100년의 역사가 되었다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나는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